재밌는 뇌 이야기. 이번에는 엄마 내 속에 아이가 있다. 모성의 공장은 변형계다 라는 주제로 살펴봅시다.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원초적인 것, 엄마와 자식이 아닐까요? 봉준호 감독의 마더는 제목부터 단도직입적이에요. 김혜자 부는 별 이름 없이 엄니, 어머니, 엄마로만 불려요. 엄마는 약재상에서 일하면서 가끔 비합법적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침을 놔줘요. 엄마에게는 온 세상과 마찬가지인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은 자잘한 사고를 치고 다니면서 엄마 애간장을 태워요. 어느 날 아들이 경찰서에 잡혀가요. 아들이 소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건물 옥상 난간에 뒀다는 게 수사 결과였거든요. 근처에 아들의 이름이 적힌 골프공이 발견되었죠. 아들은 용의자로 단정 지어져요. 경찰은 서둘러 사건을 종결짓고 무성의한 변호사는 돈만 밝혀요. 결국 엄마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믿을 사람 하나 없이 범인을 찾아 나서요. 아들의 무죄를 확신하는 엄마는 이 눈 한번 보십시오. 희번덕대는 눈으로 세상을 향해 저기를 드러내죠. 마치 새끼를 지키는 앙코처럼 말입니다. 희번덕대다. 눈을 크게 뜨고 흰자 위를 번뜩이며 움직이는 모습을 말해요. 아무도 믿지 마. 엄마가 구해줄게. 영화에서는 엄마의 동물적인 사랑을 다루었어요. 새끼를 지키는 동물적인 모성애예요. 여러분, 모성애가 본능으로 자연 선택된 이유는 뭘까요? 종의 보존을 위해서 아닐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여성이라야 자식 생존 위해 헌신할 테니까요. 종의 보존을 위해서 유전자는 우리 뇌에 그 사랑을 가능케 하는 장치를 만들었어요. 모성의 공장은 변형계예요. 변형계라면 포유류의 뇌 아닌가요? 맞아요. 변형계는 포유동물에 와서 발달해서 포유류 뇌라고 불려요. 여기에 포유류가 새끼를 낳아서 이들을 보호해 어른을 만드는 전략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그럼 인간의 자식 사랑도 포유류로부터 시작됐나요? 자식을 따스하게 품어주고 젖을 먹여준다는 그 점에선 그래요. 하지만 인간은 일반 포유류에 비해서 훨씬 뇌가 복잡하잖아요. 모성애 역시 변형계 구조를 뛰어넘는 광범위한 활성을 필요로 하겠죠. 엄마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자신과 자식, 타인에 대한 판단 시에 활성화되는 뇌 부위를 알아보려 했어요. 한국 엄마들 1그룹, 미국 엄마들 2그룹. 엄마들에게 성격과 감정에 관한 형용사를 제시했어요. 자신 혹은 자녀와 일치하는 게 나오면 버튼을 누르게 했어요. 엄마 자신에 대해 제시한 수많은 단어들 중에서 본인에게 맞다고 판단되는 단어, 예를 들어서 화난, 현명한, 엄한 이런 단어를 선택하게 했어요. 자녀에 관한 단어 역시 엄마 자신이 생각하기에 내 아이와 일치한다면 버튼을 누르게 했죠. 타인에 대한 방법은 김연아 선수가 제시되었어요. 방법은 자신이나 자녀와 동일하게 이루어졌어요.
실험으로 알아보고자 한 건 뭘까요? 엄마들은 자녀를 판단할 때 나와 동일시에 판단하는가? 아니면 남처럼 판단하는가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엄마들이 자신에 관한 단어를 판단할 때 내측 전 전두엽이 활성화됐어요. 내측 전 전두엽은 자기 판단 영역이에요. 나 자신을 판단하고 나를 인지하는 부위죠. 사진에서 노란색 부위가 내측 전 전두엽이에요. 엄마들이 자녀를 판단할 때 자기 판단 내 영역인 이 내측 전 전두엽이 활성화됐어요. 남을 판단할 때 엄마들의 뇌 어땠을까요? 등측 전 전두엽이 활성화됐어요. 사진에서 파란색 부위예요. 남을 인지하는 부위죠. 자녀를 판단할 때는 어땠을까요? 자신도 남도 아닌 자녀 말이에요. 자기 판단 영역 내측 전 전두엽이 활성화됐어요. 자신과 자식을 똑같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엄마 자신과 자식을 동일하다 인식하는 이 동일시 현상이 뇌 속에서 일어난 거죠. 한국인, 미국인 엄마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나라고 인지할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무조건 사랑이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자식이 나라고 인지할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내 생각대로 했으면 하는 마음이 쉽게 생기는 거죠. 나와 다른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한 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서 통제하려 하고 통제가 안 되면 화가 나요. 자녀에게 쉽게 화를 내는 이유예요. 19. 우리가 사랑하는 이상한 사람들. 저자는 말해요. 사랑도 때론 상처가 된다. 부모는 한 인간에게 육체를 부여한 결정적인 존재예요. 동시에 그의 인생에서 가장 깊숙이 작용하는 권력이기도 해요. 부모와 자식의 투쟁은 한 인간이 성숙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해요. 아버지를 극복하지 못한 자식, 어머니를 극복하지 못한 자식은 영원한 어린애로 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자식의 인생을 자기 소유라고 여기는 그런 부모에겐 타협과 이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도 때론 가혹한 상처가 되는 거죠. 어느 엄마는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거를 집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보면은 나 엄청 못난이 컴플렉스 있었어요. 나 너무 못난 사람이다. 대학교부터 박사 뭐 교수 될 때 나는 원래 못하는 사람이 원래 못난 사람인데 그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우리 딸 세린이 급식 갔어요. 세린이도 약간 샤이하고 말을 잘 못했었는데 그래서 약간 친구를 어떻게 사귈까 보고 있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혼자 앉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때. 그게 딱 나였어요. 어렸을 때. 나처럼 닮았나? 그 혼자 먹는 실패 같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그 며칠 동안 급식 가는 거거든요. 어떤 땐 보니까 다른 친구랑 먹어요. 또 어떤 때는 혼자 있고. 한번 물어봤거든요. 세린아 점심 어땠어? 막 이제 굿바이 하기 전에. 근데 세린이가 피자 맛있었어. 괴롭고 이런 거 없거든요. 실패 아니거든요. 그 친구들랑 같이 사귀면서 천천히. 아무튼 올챙이니까 내가 약간 타고난 친구 잘 사귀는 애를 바랬던 거예요. 네.
리사 교수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엄마가 자녀를 바라볼 때 엄마 자신의 그 감정선을 꺼야 해요. 한 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봐야 되죠. 그러면 엄마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아이 감정은 아이의 것이란 것도 인정하는 건 어떨까요? 내 눈엔 잘못돼 보여도 그건 아이의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정서적으로 분리된 하나의 객체로 바라보기가 어려워요.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사건의 진범이 고물상 노파라 생각한 엄마는 노파를 찾아가서 침을 놔주다가 아들이 소녀를 살해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믿을 수 없었던 엄마는, 아니 아들의 죄를 묻어야 했던 엄마는 노파를 살해하고 말아요. 불을 내서 자살로 위장해요. 며칠 후에 진범이 잡혔다 연락을 받았는데 동네에 사는 정신지체 종팔이였어요. 지능이 부족한 종팔이는 누명을 썼어도 지켜줄 가족도 없고 변명할 힘도 없어요. 교도소에 수감된 종팔이를 찾아간 엄마는 울먹이면서 물어요. 너 부모님은 계시니? 엄마 없어? 엄마의 눈물은 진실을 말할 수 없는 미안함, 안타까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모성애라는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